돈에 눈멀어 자신을 잃지 말라. 웬델 가문. 관광버스를 타고 뉴욕 5번가에 가면 웬델 가문의 집을 볼 수 있다. 한때 뉴욕에서 가장 많이 화제가 된 그 집안은 5번가와 39번가가 교차하는 곳에 있었다. 20년 동안 집은 수수께끼의 집으로 불렸다. 그 집의 음침한 벽돌벽은 탐정 이야기, 신문 기사, 연극 심지어 영화까지도 소재로 다룰 만큼 유명하다. 몇 년 동안 매일 5만 명이 그 집의 대모친 정문을 지나쳤지만 덧문이 내려진 창문 뒤에서 인기척을 느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마도 관광 가이드는 1m당 20만 파운드나 나가는 마당에서 푸들이 한가하게 뛰어놀도록 내버려두는 지상 유일한 집이라고 말해줄 것이다. 웬델 가문은 뉴욕의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였다. 그들의 부동산은 한때 2천만 파운드에 달했다. 하지만 그 집안 사람들은 과거 방식을 고수하는 것을 좋아했다. 남매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일리노이 교회에 있는 초원지대에서 무명의 변호사일 때 지어진 그 뉴욕 집에서 여전히 독신으로 살았다. 나는 그 집을 철거할 때 그 옆을 도보로 지나친 적이 있는데 일꾼들이 노예제 시절에나 썼을 법한 아연 욕조와 대리석 세면대를 운반하는 것을 보았다. 웬델 가문은 불을 밝히는데 가스를 썼는데 그게 전기보다 더 보기 좋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축 세트도 요리나 식기를 운반하는 소형 승강기도 사람이 타는 엘리베이터와 승용차도 없었다. 그들이 사는 집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현대 문명의 이기는 전화뿐이었다. 그나마도 웬델 가문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사람이 죽기 이틀 전에 설치한 것인데 간호사가 의사를 부르는 용도였다. 웬델 가문의 집은 가치가 고작 1,500파운드 정도로 평가되었기에 변호사는 그런 집에서 하루 사는데 드는 유지비가 200파운드나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가족들에게 알려주었다. 그 지적은 틀린 게 없었다. 대지는 거의 80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었고 거기에 붙는 이자에다 세금까지 더하면 웬델 가문은 하루에 대략 400파운드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델 가문은 전통을 고수했다. 당시 존 고틀립 웬델은 뉴욕에서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 1인 지주였다. 그는 자기 땅 주위의 도시가 발전하면서 큰 부자가 되었다. 존 고틀립 웬델은 1914년에 숨을 거두었다. 옷장에는 1865년 남북 전쟁이 끝날 때 샀던 양복을 똑같이 본뜬 수많은 양복이 가득했다. 양복은 40년 전 배달되었을 때 박스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그 오래된 양복과 똑같은 18벌을 한꺼번에 주문하곤 했다. 그는 염색한 천으로 만든 옷은 입지 않았다. 검은 색깔의 양복을 입고 싶으면 스코틀랜드의 한 회사로부터 검은 양에게서 깎은 양모를 사들이곤 했다. 또한 비가 오든 해가 나든 겨울이든 여름이든 늘 우산을 들고 다녔다. 그는 밀짚 모자 하나를 몇 년 동안 써서 모자가 말 그대로 낡아 떨어졌는데 계절이 시작할 때마다 모자에 광택제를 발라서 밝고 새롭고 반짝거리는 검은색으로 만들곤 했다. 친구들을 오찬에 초대할 때는 라틴어 초대장을 보냈다. 그는 온갖 불가사의한 질병이 발을 통해 걸린다고 믿기도 했다. 때문에 땅에서 올라오는 세균의 감염을 막기 위해 구타페르카로 만든 1인치 두께의 밑창을 단 신발을 신었다. 웬델의 여동생들은 음주를 맹렬하게 반대했다. 그들은 건물에서 사용할 구급 상자와 약품 수납장에 0.5리터 이상의 알코올은 없다는 확답을 받아야 20만 파운드 규모의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겠다고 고집한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망한 뒤 그들의 지하실에서는 2,000파운드 상당의 희귀한 와인, 위스키, 샴페인이 발견되었다. 너무 오랫동안 손도 대지 않은 터라 수백 병이 식초로 변한 상태였다. 존 고틀립 웬델에게는 7명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는 그들이 결혼하지 못하도록 온갖 영향력을 행사했다. 여동생들이 결혼해 자식이 생기면 집안의 재산이 분할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구혼자들이 결국 돈을 차지하려고 접근하는 것이라고 여동생에게 경고했고 그들이 여동생에게 청혼하면 다시는 우리 집을 찾아오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여동생 중 유일하게도 리베카만 결혼했지만 그마저도 예순이 되었을 때였다. 다른 동생들도 너무나 외롭게 늙어갔고 배우자도 없이 자기 삶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죽었다. 그들의 안타까운 삶에 대한 이야기는 돈이 인생을 얼마나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측은한 신뢰다. 여동생 중 가장 활력이 넘치던 조지에나는 가문의 제약에 대항하다 결국 피해망상증에 걸려 정신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녀는 20년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기에 1930년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친구 대다수는 그녀가 오래전에 죽었다고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재산이 100만 파운드에 달했지만 1페니의 행복조차 누리지 못했다. 또 다른 여동생 조지피는 하인들만 있는 웬델 가문의 어떤 시골 저택에 혼자 살았다. 딱한 것은 그녀가 이 저택이 시끌벅적하고 행복한 아이들로 가득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놀고 있다는 환상에 때때로 사로잡혔다는 것이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러 온다는 환상에 빠져 식탁에 6자리를 마련해 두라고 하인들에게 지시하곤 했다. 각 코스가 차려질 때마다 그녀는 자리를 차례로 바꿔 앉아 거기에 없는 손님들의 흉내를 냈다. 여동생들이 하나씩 죽을 때마다 그들이 썼던 방은 잠겼고 덧문도 닫혔다. 마지막으로 엘라가 남았을 때는 그녀의 침실, 아래층의 식당, 그리고 그녀와 다른 여동생들이 외로운 학창 시절을 보냈던 위층의 커다란 빈 방만 열려 있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충실한 늙은 하인들과 프렌치 푸들인 토비와 함께 방이 40개나 되는 그 음침한 집에서 외롭게 살았다. 푸들 토비는 엘라의 방에 마련된 자기 주인의 것과 모양이 똑같이 생긴 4개의 기둥이 달리고 커튼이 마련된 작은 침대에서 잤다. 식당에서는 벨벳을 위에 펼친 특별한 황동 테이블에서 애완견용 비스킷과 포크숍을 먹었다. 엘라 웬델은 사망할 때 자신의 재산을 한 감리교 교회에 물려주면서 선교 사업에 쓰라고 요청했지만 사실 그녀는 이전에 거의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 살아있는 친인척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후 1년 만에 마치 온 세상에서 버섯이 불쑥 솟아오른 것처럼 자기가 그녀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300명이나 나타났다. 테네시주에서만 290명이 나타나 그녀의 700만 파운드를 나누어 달라고 악을 썼다. 독일 영사관은 400명의 웬델 가문 친척을 대신해 사후 유산에 대한 포괄적인 요구서를 제출했고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상속인이 너무 많이 나타나 모두 외교부를 통해 일처리를 해야 했다. 어떤 두 사람은 자기가 비밀 결혼을 통해 태어난 존 웬델의 숨겨둔 자식이라고 주장했는데 한 명은 혼인증명서와 유언장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져 투옥되었다. 존 고틀립 웬델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내 재산으로 변호사가 돈을 버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 말을 남긴 그는 우습게 되고 말았다. 변호사가 한 명이 아니라 무려 250명이 나타나 수백만 파운드의 유산에 달려드는 사람들을 도우며 수임료를 착실히 받아낸 후에야 비로소 유산이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인생경영 포인트. 사람에게 돈은 아주 소중한 것이다. 많은 경우에 돈이 인생의 원칙이 되기도 한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뉴욕의 웬델 집안처럼 재산이 분할될까봐 여동생을 시집 보내는 것마저도 하지 않은 오빠는 돈의 노예였을 뿐 아니라 인륜을 저버린 사람이었다. 돈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여동생들의 삶마저도 비참하게 망가졌으니 돈은 만악의 뿌리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장자외편 3목에서는 인간의 무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장주가 숲에서 활을 들고 논일다가 까치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놈을 잡기 위해 쫓아가 살펴보니
매미 한 마리가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자기 몸조차 잊고 있었다. 그리고 사마귀 한 마리가 다시 그 매미를 잡으려고 노리며 자기 몸을 잊고 있었다. 까치는 그 사마귀를 잡으려 하고 장주는 그 까치를 잡으려고 하면서 또한 자기 몸을 잊고 있었다. 장주는 이때 호련히 깨닫고는 화살을 내던지고 숲을 떠났다고 한다. 돈에 매몰되어 정작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 자신을 잃고 위기에 처하는 것도 순식간이다.